사실관계나 법리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 선고를 기대합니다. 국민들과 기자 여러분들께 왜 법리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인지 간략하게 핵심 요약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PPT를 봐주십시오. 먼저 공직선거법 규정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모든 허위사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정된 내용에 한해서 거짓말을 할 경우에 처벌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출생지, 가족, 신분, 직업, 경력, 후보자 측의 프로필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중에서 후보자 측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은 이 행위에 관한 사유가 법적 쟁점입니다. 기억, 생각, 의견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방금 보여드린 선거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법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주관적 인식이고 기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규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가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것은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인데 이것을 허위라고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왜 이것을 고발했냐라는 취지로 참고인 조사에서 고발인 측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수사 검사조차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자인한 것입니다. 또 하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허위다라고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로부터의 협박, 이것은 행위로 보더라도 이것은 제3자의 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행위는 후보자의 행위, 후보자 측의 행위만 처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상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협박을 받았다라는 것은 후보자의 인식입니다. 인식과 생각, 의견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대선 당시에 김만배 씨를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에 검찰에 고발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검찰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라는 것은 친밀도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 표현이다. 마찬가지로 행위에 속하지 않고 생각이나 의견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사유로 불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이재명 대표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후보자가 선거 토론회 중에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일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토론회 도중에 국정감사장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 답변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은 기존의 법리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완벽한 무죄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1야당 대표에게는 없는 죄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하고 권력 실세 윤건희 부부에게는 있는 죄도 덮어서 면죄부만 남발하는 정치검찰의 이중적인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검찰이 야당을 탄압해도 결국 진실과 정의는 승리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